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은 파닉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와 파닉스의 관계를 밝혀보자면 저는 한 8년 정도 아이들과 1대1로 파닉스 수업을 했습니다. 매년 30명 정도에게 파닉스를 가르쳤다고 한다면 8년 동안 한 240여 명 되는 학생들에게 파닉스를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파닉스 수업을 진행하면서 실전적인 팁들 그리고 어떻게 파닉스 수업을 하면 되는지 최대한 여기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이후로 실제 파닉스 강의를 만들어서 올릴 예정인데 아마 그 수업들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본인의 자녀에게 파닉스를 가르치고 싶다면 꼭 이 영상 보시고 뒤로 나오는 영상으로 자녀들과 함께 파닉스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어 볼 텐데 우리 아이가 파닉스를 시작해야 될 시기는 언제인가? 그리고 파닉스를 하면서 해야 할 것, 그리고 파닉스를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것들 중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두시면 바로 댓글로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모님 세대들은 이 파닉스가 정확히 뭔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일단 이 파닉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발음 중심의 어학 교수법입니다. 제가 이게 무엇인지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중학교에 들어가서 알파벳을 배우고 발음 기호를 외워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영어 단어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들 세대죠. 한 세대가 바뀌면서 영어 읽기 학습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발음 기호를 전혀 알지 못하고요. 영어 사전을 본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영어 교육의 시작이 전 세대보다 훨씬 빨라졌거든요. 4년이 앞당겨졌는데 공식적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지만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 시작하는 친구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영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알파벳을 외우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런데 알파벳을 배우고 그 알파벳에 맞는 발음 기호를 외운 다음에 사전을 찾아서 단어를 읽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어립니다. 그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영어 알파벳과 그에 따른 음가를 외우고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보고 바로 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게 파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드리면 B, A, G 라는 단어가 있으면 B는 소리가 B 소리가 나고요. A는 소리가 에 그리고 G는 그 이렇게 알파벳마다 각각의 소리가 있으니까 알파벳을 보고 그 소리대로 읽는 겁니다. bag 이렇게 알파벳이랑 음가랑 매칭해서 소리를 만드는 게 파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전 세대가 배웠었던 발음 기호를 배워서 사전 찾고 이렇게 발음 읽는 것보다 정확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어린 나이 때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그 방법보다는 파닉스가 좀 더 쉽기도 하고 효과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발음기로 외우고 사전 찾는 법 배우고 그래서 그 사전 찾아서 발음기호 보고 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발음기호는 고사하고 여러분들 알파벳만 가르쳐 본다 하더라도 인내심이 아마 바닥을 드러낼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게 파닉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제일 첫 번째 고민하는 게 언제 그럼 파닉스를 시작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이게 아이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아이들마다 다른데 만약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자녀를 이 파닉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영어를 너무 좋아하지 않는 한 파닉스 수업을 전 권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어 책 열심히 읽어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전에는 비추해요. 그런데 정말 자신이 영어를 좋아해서 엄마 나 영어 읽고 싶어, 아빠 나 영어 읽어줘,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초등학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저는 책 많이 읽고 한글 읽기 잘 되는 친구들은 1학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어 책을 많이 읽지 않고 언어에 딱히 관심이 없다 그러면 2학년으로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벌써 어디에서 영어에 상처 입은 친구들이 이미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 친구들은 2학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빨리 한다고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 가르쳐보면 1학년 아이들은 확실히 같은 내용이라도 이걸 배우고 익히는데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 파닉스 과정을 6개월 만에 했다 그러면 2학년 올라가서는 4개월, 3개월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지 않으면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하기 싫어할 수도 있고 지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아이의 성향과 특성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파닉스가 아이들 영어 첫걸음인데 첫걸음에서 너무 힘들어 버리면 앞으로 10년, 20년 더 공부해야 되는데 롱런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잘 살펴서 판단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파닉스를 시작을 하고 나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때 참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때의 느낌을 살리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 아이들에게는 이 영어도 새로운 언어인 거잖아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자꾸 못한다고 그러면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외국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으셔서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감격, 그때 다들 아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했는데 아빠라고 얘기했어. 아빠.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느낌을 잘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좀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내심이요. 대부분의 학생이 배우고 다음날 잘 기억 못해요.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린다는 사실. 파닉스 수업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이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반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매일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월수금 1시간씩 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줄이고 자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분노하시면 안 돼요. 절대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파닉스를 하는 동안 너무 한국 사람들은 외우는 걸 너무 좋아해. 파닉스 하면서도 단어를 외우려고 하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영어를 어떻게 읽느냐를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암기에 너무 집착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한글도 처음 배울 때 아이들이 어려운 단어를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영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내가 이거 읽혀지네 이렇게 해서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암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들이 자기가 궁금하면 물어봐요.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암기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읽을 수 있게 하는 거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파닉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